자, 앞에서 진단하는 방법에서 이제 잠깐 그 참조를 했던 것이 귀에 이렇게 보시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런 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귀는 요런 식으로 매끈하게 요렇게 라운드가 져 있는데 요런 귀는 보세요.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고 이런 것이 막 덮여 있죠. 그죠? 예, 요런 것이 알러지가 많은 체질들이에요. 알러지가.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요런 귀 있죠. 요런 귀. 이게 완전히 연골이 변형이 돼서 완전히 막 덩어리가 져 있죠. 예, 요런 경우가 그 운동을 하거나 유도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체조 선수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저런 경우 간혹 사고 나서 이제 또 그런 경우도 들어 있어요. 예, 그런 경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귀 속에 들어가서 혈자리 구성되어 있는 거나 이런 걸 보실 때는 항상 요 그림을 생각하면서 혈자리를 정리를 하시면 쉽습니다. 요게 태아의 복중에 들어있는 태아의 모습이죠. 예, 요게 이제 머리가 아래쪽으로 와 있고 요것이 어디에 뒷볼이 있는 데가 머리입니다. 머리. 이렇게. 그리고 요 앞쪽이 요 복강내에 들어 있는 것 장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등에 척추가 이렇게 나 있죠. 그것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요 부분이 척추고, 그리고 이렇게 갈라져서 생식기가 여기에 있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대비해서 그것을 혈자리를 이해를 하시면은 되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렇게 봤을 때 요렇게 대비하시면 되겠죠. 요렇게. 네. 요렇게 해서 그 선을 따라서 파악하면은 혈자리는 금방 외워집니다. 금방. 네, 이게 무슨 뭐 몸에 있는 경혈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골도법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 한치의 기준이 다르고요. 그 정말 처음에 그 혈자리에 정확한 혈자리 찾는 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귀도 이렇게 보면은 되게 복잡하게 보이잖아요. 예, 근데 저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섹타를 하나씩 하면서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 나가면은 별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게 사람의 귀에서 뻗어나오는 신경이에요. 예, 여기가 귀지요. 예, 예, 굵은 신경줄이 이게 전부 뇌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앞면으로 다 연결이 돼 있죠. 이 후두부 쪽으로 하고. 예. 그래서 귀 자체에 자극을 준다는 것이 이 그 안면신경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면신경도 전부 다 자율신경의 분지입니다. 예, 자율신경의 분지입니다. 그 자율신경은 또 어디로 연결돼요? 뇌간, 연수를 통해서 중추신경계에 다 연결이 되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여기를 통해서 이게 반사구예요. 반사구. 반사구라는 의미는 뇌와 장기의 연결 반사구라는 뜻입니다. 예. 그 자체로 또 이 혈자리가 그 어느 혈자리를 딱 자극을 줬을 때 뇌와 장기가 그렇게 신호가 가는지를 다 찾아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혈도예요. 이건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그 어떤 보조요법으로서 이침이라는 것이 정말로 쓰임새가 많고요. 특히나 진단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진단하는 데는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진단에서 제가 한 가지가 딱 빠져 있네요. 요거에서 뭐가 있냐면은,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은 특정한 부위에요, 뾰루지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 뾰루지가 거기에 딱 생겨 있다. 예. 그 다음에 뾰루지는 아닌데
뭐가 깨를 뿌려 놓은 것 같이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원래는 매끈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잔뜩 거칠게 나 있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긁으면요, 그것이 이렇게 긁혀요. 예, 긁혀요. 예, 그렇듯이 뭐가 막 지저분하게 거칠게 나 있는 거, 그것과 뾰루지, 예, 요런 것도 그 진단의 대상입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뾰루지는 급성이에요. 예,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고, 그러니까 그 부위가 이상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고, 요렇게 막 거칠게 돼 있는 것은 좀 오래된 겁니다. 예, 오래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정도가, 예를 들어 그 부위가 안 좋은 정도가 심하냐 안 심하냐 이거에 따라서 또 나름 이게 달리 구분도 하긴 하는데, 이거는 만성이면서도 좀 오래되고 좀 심해요. 심합니다. 그 다음에 충혈이 돼도 이 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벌겋게 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조금은 그 정도가 심합니다. 예. 여기 뾰루지가 났잖아요. 그 뾰루지가 빨갛게 되면서 나중에 그 여드름 같이 그 농이 앉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도 정도는 심한데 급성이에요. 예, 그런 경우는 빨리 거기를 터트려서 사열하고 난 다음에 그 티침을 붙이든가 뭔가 붙여 놓으면은, 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도움이. 근데 이런 식으로 막 뭐가 오돌토돌 나 있는데, 이것이 지저분하게 나 있지만은 나 있어요. 나 있는 경우에는 오래된 거지만은 심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관리가 필요한 거고, 연골 변형은 오래되면서도 그것도 심한 건 아닌데 꾸준하게 나빠져 가고 있는 거, 예, 그런 정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진단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이제 치료하는 방법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부터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자, 요걸 하나 붙여 놓고 시작합시다. 이게 자석으로 이렇게 탁 붙이면 좋은데, 제가 칠판이 지금 그런 칠판이 아니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냥 봐주세요. 자, 이거는 어느 부위냐면은, 이 부위가요,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요 부위에. 요거는 이제 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부에 요 까맣게 요 부위는 전체적으로 복부 쪽에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머리가 여기 있으니까 머리 밑으로 복부에서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폐지요. 폐. 그리고 가운데는 심장. 예. 여기가 폐. 예, 폐. 예. 요 위에도 폐. 예. 그러니까 여기가 머리에 해당되니까 머리 밑으로 복부에는 폐죠. 예. 그 다음에 폐에서 기관지로 뻗어서 나가서 폐로 들어가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바로 세워보면 어떻게 돼요? 기관이 이렇게 내려가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여기에서 폐가 이렇게 좌폐 우폐가 이렇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운데에 바로 이렇게 심장이 있죠. 예, 심장, 폐. 예. 그리고 요게 기관. 이 폐에서 안으로 이렇게 뻗어 들어오는 것이 이게 이제 기관지인데 여기에 보면은 기관지, 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건 조금 그래요. 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이 심장점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이 안쪽이란 말이에요. 정중앙이 심장입니다. 예. 그 중앙의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는 뭐다? 폐다. 예, 폐, 기관지, 기관 한꺼번에 같이 했대요. 예. 이렇게 해놓으면 복잡해요. 그리고 실제 임상을 해도요, 그렇게 들어요. 예. 그리고 바로 그 폐와 폐 사이에 심장 정중앙에 있으면서 이 부분을 결핵점 이렇게 잡았는데, 결핵점이 폐결핵이 폐 안에 있지,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가운데, 딱 꺼서 가운데가 심장이고, 그 심장 바로 양옆으로 폐더라. 그리고 이 옆쪽도 기관지 상, 중, 하, 뭐 어떤 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그럴 필요 없이 전부 다 이게 폐 나쁜 기관지 다 나쁘지. 네. 그래서 심장, 폐, 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사혈을 한다든가, 심장 같으면 딱 센터에다가 붙일 거는 붙이든지, 그죠? 그렇게 하고, 폐가 나쁘면 그 센터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로 조금씩 차이를 두고, 예, 하면은 됩니다. 자, 여기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렇게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안쪽. 여기 안쪽이 뭐냐? 내분비점으로 돼 있죠. 내분비점. 자, 혈자리는 내분비점으로 돼 있는데, 내분비점이 도대체 뭐 하는 자리야?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은 좀 알고 가야 돼요. 기본적인 지식은. 내분비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몸에서 호르몬 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 요 부분 있죠? 요 동그랗게 튀어나온 부분,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 있잖아요. 요게 어디냐면 요겁니다. 요 부분. 이게 뭐냐? 이게 뇌예요, 뇌. 예. 뇌에는 뭐가 있어요? 시상도 있고, 시상하부도 있고, 그죠? 대뇌도 있고, 번영계도 있고, 시상도 있고, 시상하부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뇌하수체도 있잖아요. 그 뇌하수체가 내분비의 총사령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뇌하수체에서 자극이 가야 호르몬 기관들이 다 작동을 합니다. 거기에는 갑상선도 있고, 흉선도 있고, 췌장도 있고, 부신도 있고, 난소, 고환도 있고, 다 내분비 기관이죠. 예. 그걸 통칭해서 말하는 것이 내분비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뇌하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우선은 호르몬 체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쓰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게 쓰는 자리. 그리고 여기서부터 폐 사이의 중간쯤에 3초라는 게 있죠. 3초. 예. 3초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그 화면상으로는 이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안 보이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이혈도라고 치시면은 쫙 나옵니다. 그림들이. 예. 그걸 하나 출력하셔가지고 요렇게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예, 보시면 됩니다. 3초가 뭐냐, 이게 3초가. 예. 3초가 도대체 무슨 작용을 하느냐, 이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알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내분비 그러면은 호르몬 쪽입니다 라고 하고 그래 다 좋아요. 그러면 3초는 뭐냐? 3초라는 거는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눈다. 경락에너지 편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결독지관이다. 예, 우리 몸의 또랑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수분대사예요. 예. 그래서 상초는 여무와 같다, 무와 같다, 안개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할 때 내뱉는 그때 이 호흡할 때 밖으로 나가는 날숨에도 수증기 같이 수분이 빠져나갑니다.